일본이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9만 명이 넘는 분들이 100세를 넘어 살고 계십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헬스장과 유행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수백만 원을 쓰는 동안 일본의 70, 80대 어르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긴 수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이 초고령 어르신들을 5년간 집중 연구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식단이나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실천하는 아주 단순한 6가지 움직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나 워크아웃과는 다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움직임이라서 처음에는 한국의 의사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뇌스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움직임을 매일 실천한 일본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한국 어르신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40%나 적었습니다. 관절은 수십 년 더 유연했고 균형 감각은 20년은 더 젊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진은 이를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라 칭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가장 강력한 동작까지 6가지 움직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동작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해야겠습니다. 1조 5천 명의 일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수명을 7년이나 늘린 바로 그 동작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90%는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하고 어떤 장비도 필요 없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이 동작이 지금까지 측정된 어떤 신체 활동보다도 더 많은 뇌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계신 곳과 연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지체 없이 6번째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속지 마세요. 이 동작이야말로 모든 일본 어르신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모든 움직임의 왕. 첫 번째, 수건 비틀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화와 운동에 대해 연구자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움직임입니다. 필요한 것은 간단한 수건 한 장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100세 이상 노인들은 그들의 활력의 비결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습관을 꼽습니다.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 몸 전체에 등척성 수축을 일으키는 특정 비틀기 동작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수건 비틀기라고 부르는 것은 대양을 웅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움직임은 전통적인 운동의 99%에서는 잠자고 있는 근섬유를 활성화시킵니다. 도호쿠 대학 연구진이 이 동작을 수행하는 피험자에게 전극을 부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근육 활성화를 기록했습니다. 심부 척추 안정근이 작동했고 발의 내재근이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얼굴 근육까지도 활성도가 증가했습니다.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구는 1조 5천 명의 일본 노인을 20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단 2분간 수건 비틀기를 한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사망률의 가장 정확한 예측 변수인 악력은 평균 92세까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20년 더 젊은 사람과 동등한 골밀도를 유지했습니다. 뇌스캔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절한 수건 비틀기에 필요한 양측 협응은 양쪽 뇌방울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그 사이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억력 향상 반응 시간 단축, 그리고 현저히 낮은 치매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기술은 말은 수건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으로 잡고 양손을 약 45cm 간격으로 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수건을 찢으려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장력을 만듭니다. 이 장력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는 정면을 향하게 한 채 상체 전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비틀림은 팔이 아닌 코어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최대 회전 지점에서 3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 왼쪽으로 비틉니다. 지속적인 장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 모든 안정화 근육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은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올 때 들이쉬고 비틀 때 내쉽니다. 이 호흡 패턴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여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부교감 신경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운동의 아름다움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초보자는 최소한의 장력과 작은 비틀림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련자는 엄청난 장력과 더 깊은 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일본 어르신들은 앉거나 누워서 변형 동작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장력을 만들고 제어를 유지하며 호흡과 움직임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분자 생물학은 이것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등척성 수축은 근육이 수축하는 동안 분비하는 특별한 단백질인 마이오카인의 방출을 촉발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약처럼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수건 비틀기는 연구된 다른 어떤 움직임보다 분당 더 많은 마이오카인을 생성합니다. 타이밍은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보통 잠에서 깨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동작을 수행합니다. 아침 세션은 하루를 위해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저녁 세션은 회복과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1분, 밤에 1분만으로도 완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수건 외에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복잡한 안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습관은 몇 시간의 일반적인 운동보다 더 심오하게 당신의 몸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지닌 동작에 대비하세요. 두 번째는 바닥에 앉고 일어서기입니다. 일본의 노화에 대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일본인은 하루 평균 수십 번 이상 서 있는 자세에서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식사다도 TV 시청 사교 활동을 모두 바닥에 앉아서 합니다. 각각의 전환 동작은 헬스장 운동으로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력 유연성 협응력을 유지하는 복잡한 전신 움직임입니다. 스쿠바 대학은 1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바닥에 자주 앉는 그룹과 의자만 사용하는 그룹을 비교하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바닥에 앉는 그룹은 하체 근력이 40% 더 강했고 고관절 유연성은 50% 더 좋았으며 90대에도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일관되게 15%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바닥에 앉고 일어서는 데 필요한 복잡한 운동 계획이 뇌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은 순차적인 움직임 계획, 균형 조절, 근력 조절 공간, 인지 능력을 모두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일상 활동으로 위장한 완전한 두뇌 운동인 셈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발을 모으고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다음 무릎을 꿇어 무릎 꿇는 자세로 앉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교차하거나 옆으로 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는 과정을 역으로 하여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어 런지 자세를 취하고 그 다리로 밀어 일어선 다음 다른 발을 가져와 모읍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운 제어력과 근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기르려면 지지대를 이용한 전환부터 시작하세요. 낮은 의자나 발판을 중간 단계로 사용하세요. 무릎을 꿇을 때 손을 의자에 짚고 안정되면 손을 떼세요. 몇 주에 걸쳐 점차 손의 지지를 줄여나가세요.
처음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카펫이나 요가 매트 위에서 연습하세요. 완벽함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만 해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이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부드러운 전환을 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 연구진은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6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수십 년간의 안정을 위해 신경계를 재정비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터무니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일본의 의사들은 마치 한국의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듯 한 발로 서기를 처방합니다.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예방의학 차원에서 매일 2번 1분씩 한 발로 서라고 권합니다.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일본에서는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후쿠오카 대학의 노화의 연구는 아리비 1,600명의 참가자를 15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한 발로 서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이 68% 입원이 필요한 낙상사고가 75%나 적었습니다. 뇌스캔 결과 협응과 균형에 중요한 운동피질과 손의 영역의 회백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발로 서면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분에 수천 번의 미세 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은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 신경근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뇌에 몸의 위치를 알리는 센서인 고유수용 감각계는 초활성화되고 뇌의 전정기관은 반응이 예리해지며 뇌가 여러 시스템의 정보를 동시에 통합하면서 시각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표준 프로토콜은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안전을 위해 벽이나 튼튼한 의자 근처에 서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약 2-3cm 들어 올립니다. 시선은 전방 3m 정도의 한 지점에 고정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30초간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발을 바꿔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도전의 난이도를 높입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다른 균형 시스템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종종 양치질을 하면서 이 동작을 하여 기존의 일상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2분의 연습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는 일관성을 보장하는 자동적인 습관 고리를 만듭니다. 숙련자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작은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들어 올린 발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각각의 변형은 균형과 협응의 다른 측면을 자극합니다.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30초가 쉬워지면 45초로 늘리고 눈을 감고도 괜찮아지면 수건을 접어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끊임없는 발전은 정체기를 막고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을 유지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은 한 발로 서는 시간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실제로 더 정확한 장수 예측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상 중 한 발로 30초 이상 설 수 있는 사람은 10년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한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 보호하는 움직임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번째는 깊게 쪼그려 앉아 쉬기입니다. 일본의 공원이나 정원을 거닐다 보면 어르신들이 발뒤꿈치를 땅에 완전히 붙인 채 깊게 쪼그려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화초를 돌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세로 10분, 20분, 심지어 30분까지도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60대 이상 한국인들은 이 자세를 10초도 유지하기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게 쪼그려 앉는 자세는 의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이 능력을 평생 유지하는데 그 비결은 매일 조금씩 하루 총 20분에서 30분가량 이 자세를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도쿄도 노인 종합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는 9,000명의 노인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2분 이상 깊게 쪼그려 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될 위험이 70%나 낮았습니다. 고관절 가동성은 모든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했고 쪼그려 앉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9년 더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생체역학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자세는 고관절을 최대 가동 범위까지 열어주어 많은 노인들을 종종 걸음으로 걷게 만드는 관절낭의 경직을 예방합니다. 균형의 필수적인 발목 유연성을 유지하고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골반 저근을 강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의 압박을 해소하여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에 영양분이 풍부한 액체가 흘러 들어가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쪼그려 앉기가 보편적인 문화권에서는 고관절 치환술이 80% 만성 허리 통증이 60%나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능력을 기르려면 처음에는 벽에 등을 대고 지지하며 시작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으로 향하게 합니다. 무릎이 발끝 방향을 따라가도록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말아 그 아래에 받쳐주세요. 처음에는 30초만 버티고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핵심은 지속 시간보다 빈도입니다. 하루에 5분짜리 스쿼트 한 번을 하는 것보다 1분짜리 스쿼트를 5번 나누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TV를 보면서도 쪼그려 앉습니다. 이 자세를 일상에 완벽하게 통합했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이 자세를 기능적으로 활용하세요. 낮은 선반을 정리할 때, 손주와 놀아줄 때 신발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대신 쪼그려 앉아보세요. 각각의 기능적 사용은 움직임 패턴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동성을 유지해 줍니다. 이제 우리 몸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는 매일 하는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일본 공영방송에서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이는 1928년부터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매일 따라해온 라디오 체조의 시작 신호입니다. 하지만 체조라는 단어에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이는 한국의 일반적인 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확히 3분 15초 동안 진행되는 13개의 특정 스트레칭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각 동작은 멈춤 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정지 자세로 버티거나 힘을 주는 대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몸 전체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지속적이고 온화한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진이 60세 이상 8,000명을 대상으로 라디오 체조를 매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매일 체조를 한 그룹은 낙상 사고가 40% 적었고 만성 허리 통증은 50%나 덜했으며 80대에도 어깨와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거의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효과의 과학적 원리는 놀랍습니다. 이러한 동적 스트레칭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의 생성을 최대 30%까지 늘립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이 활액은 굳고 줄어들어 우리가 노화의 증상으로 여기는 뻣뻣함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체조는 가슴을 열고 호흡량을 늘리는 부드러운 팔 들어 올리기 동작으로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이어서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팔 돌리기 척추, 유연성을 위한 부드러운 몸통 비틀기, 갈비뼈 사이,
근육을 늘려주는 옆구리 굽히기 동작이 이어집니다. 다리 동작은 가벼운 제자리 걸음과 무릎 및 고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얕은 스쿼트로 구성됩니다. 전체 동작은 무리 없이 혈액순환을 촉진할 정도로만 심박수를 약간 높이는 리듬을 유지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보통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기 전에 이 체조를 합니다. 이는 수면 중에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성장 호르몬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우리의 근육과 결합 조직은 스트레칭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동작은 마치 따뜻한 꿀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러워야 하며 절대 반동을 주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따라하기 힘들다면 팔 들어 올리기와 부드러운 비틀기 동작에 집중하세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업무 시작 전 단체로 라디오 체조를 하며 연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직원들보다 병가 사용률이 3초나 낮다고 합니다. 6번째 비결은 바로 느리게 걷기, 즉 산책 3포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일본 어르신들은 이를 성스러운 약처럼 여깁니다. 산책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절반 정도의 속도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챙기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 식사 전 20분에서 30분 정도 이 활동을 합니다. 한국의 파워 워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도적인 느림과 특별한 호흡법의 결합입니다. 2걸음에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2걸음 동안 숨을 참은 뒤 마지막 4걸음에 걸쳐 숨을 내쉽니다. 이 리듬은 빠른 걸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심혈관 시스템과 신경계를 조화롭게 만듭니다. 2019년 교토대학의 한 연구는 60세 이상 3,0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동맥 경직도가 62%나 낮았습니다. 혈압 역시 수축기 평균 12이왕이 평균 8만큼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또 있습니다. 느린 속도로 걸으면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히 닿게 되어 각 발에 있는 33개의 관절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는 뇌에 고유수용성 신호를 보내 균형 감각과 공간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단 8주간 이 산책법을 따랐을 때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평균 45초나 늘어났습니다. 산책을 제대로 하려면 발뒤꿈치부터 시작해 발바닥 아치를 지나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발 전체를 굴리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선은 발이 아닌 전방 2m 정도를 향하게 하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손가락은 가볍게 구부려 힘을 빼고 최소한으로 움직입니다. 호흡 패턴이 핵심이며 익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걸음수를 세면서 리듬을 맞춰보세요.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러닝머신은 벨트의 움직임이 발의 자연스러운 역학을 방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지형을 선택하세요. 흙길이나 잔디밭 같은 자연적인 표면은 콘크리트 바닥과는 다른 안정화 근육을 자극합니다.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적인 표면에서 산책한 어르신들이 콘크리트에서만 걸은 어르신들보다 관절 가동성이 20% 더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이라면 10분으로 시작해 몇 주에 걸쳐 점차 30분까지 늘려나가 보세요. 결론적으로 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혁명은 새로운 기술이나 보충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어르신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조용히 실천해 온 움직임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평생 동안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것들은 근력 유연성, 균형 협응력, 그리고 신경 건강을 동시에 다룹니다.
장비도 특별한 옷도 전용 운동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에 매끄럽게 통합되어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하고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이가 듭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마지막 수십 년을 그저 견디는 대신 즐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노화를 싸워야 할 질병으로 취급하는 한국의 운동 패러다임을 계속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화를 우아하게 항해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다루는 이 간단한 움직임들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과학은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입증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노화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오늘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릴 것인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움직임을 중 지금 당장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전에 이런 일본 습관 중 하나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근력이나 균형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